안녕하세요. 교육건축 대표 김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판 같은 거 딱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뭐 영상 편집 기술도 없고, 또 그렇게 막 편집을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제가 첫 번째 영상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을 보여줘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뭐 아날로그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그건 그렇고요. 지난번 영상 때 제가 이제 설계도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이야기의 핵심은 설계비가 만약에 이제 300만 원이다. 그러면, 건축주님께서는 그 300만 원 가지고 뭐 설계, 평면부터 인면, 뭐 구조, 뭐 이게 좀 몇 번을 바꿔도 설계사무소는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설계사무소하고 이제 컨택을 하시는데, 설계사무소 입장에서는 지방 뭐 중소형 도시나 도농복합형 도시나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설계사무소는 지난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인허가를 받아주는 그런 역할로서의 설계사무소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도장값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 두세 번 수정하는 거는, 특히 이제 평면을 가지고 수정하는 것들은 해주는데, 뭐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하면 추가로 비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건축주와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교육건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저희가 그려드리기로 하자. 결과적으로는 설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허가에 관계된 설계비가 아니라 설계를 먼저 다 그리고 완벽하게 그리고 설계사무소에 넘어가서 한두 번 어떤 뭐 법적인 것들만 수정해 나가면 비용은 추가로 안 드니까. 그래서 건축주님이 원하는 설계도까지 잡아드린 다음에 건축 설계사무소에 가서 그거를 이제 인허가에 관계된 뭐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진행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건축주님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저희들도 일거리가 더 많아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은요, 실제로 왜 설계를 한두 번으로는 안 되고 두세 번도 안 되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을 고쳐가면서 설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 영상을 보시는 예비 건축주님께서는 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교육 건축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저희들이 홍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홍보를 하면 또 좀 어떻습니까? 뭐 다른 시공사에서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쪽도 뭐 이렇게 하셔서 컨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사실은 저희는 2시간 이내에 그 현장 거리가요, 차를 타고 가서 그 정도면 다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하고 현장 상황에 맞게 설계도를 그리고, 또 건축주님과 어떻게 보면 다섯 여섯 번 이상이 아니라 어떻게 10번 이상 미팅하면서 설계를 잡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 부산, 울산, 대구 이렇게 밑에권, 경북, 대구 위에까지는 잘 안 올라갑니다. 경주나 경주 이런데 까지는 이렇게 가긴 하는데 다 2시간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예비 건축주님께서 계시다 그러면 저희 교육건축에 문을 두드려 주시면 저희가 정말 성심껏 설계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정말 설계도를 여러 번 고쳐가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요 사진이 이렇게 그림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설계사무소에서 그냥 저희한테 그려와서요, 이렇게 지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이 설계도를 가지고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행된 곳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설계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게 좀 수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축주께서
이 평면대로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몇 가지 제가 의문을, 이제, 사실은 이거는 뭐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 그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이야기를 안 드리고 수정을 안 했으면, 건축주님은 좀 힘드셨을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다른 것들, 인면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이제 끝나고 오늘 뭐 간략하게 요거는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요렇게 기역자가 되어 있어요. 냉장고 2대를 넣으시겠대요. 근데 이 1800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주께서는 1m 80 안에 냉장고를 2대를 넣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근데요, 과연 그럴까요? 요즘에 냉장고 크기도 자꾸 커지고, 또 뭐, 그러시는데, 제가, 이 벽은 가벽을 세워도 되는 거니까, 나중에 세워도 되는 거니까, 혹시나 더 커지거나 더 작아지면 냉장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뭐, 가전제품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고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들을 후에 하시는 거라 하고, 여기를, 내부 마감할 때 벽을 필요하시면 쳐드리고, 또 냉장고에 넣으시면 당연히 그런 것들 하면서 이제 인테리어도 잡아드리는 걸 하고, 요거를 일단 골조를 올릴 땐 뺐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골조부터 딱 올리고 나서 그거 바꾸려고 그러면 못 바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게 현관으로 들어가는데요. 현관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이게 뭐 좀 좁기도 하고, 뭐 많이 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빼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아, 그럼 한 반 정도 요건 빼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디테일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아놓고 없애는 거는요, 비용이 추가되지만, 해놓고 보고, 이거 뭐 마감하실 때 벽을 좀 더 대주십시오 하는 거는 사실은 비용이 추가가 안 되죠. 예, 어차피 벽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이렇게 사실은 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필요한 부분, 또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용도실 보면 이게 1500으로 되어 있어요. 1m 50인데, 이게 사실은 저희하고 미팅을 하면서 설계를 잡아갔으면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벽체의 두께가 보통은 20cm입니다. 20cm인데 이게 그러니까 중심에서 나눠져서 10cm, 10cm, 20cm가 되는데, 이게 다용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더 붙어요. 네. 그리고 당연히 양쪽으로 더 붙는 거죠. 그러니까 1500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 공간 내부는 1200인 거예요. 그러면 좁죠. 그러니까 건축주께서는 1500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용도실 크기를 생각하셨는데 실제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더 넓혀야 된다. 뭐 약간 300 정도 넓혀서 1500 정도 쓰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면 너무 좁아서 사람이 뭐 선반 냅두고 하면 1m도 채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좁게 써야 되거든요. 한 번 지어놓으면 계속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정말 이 약간 10cm, 20cm의 차이에 의해서 생활의 불편함,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바꾸게 되면 비용의 추가가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계도에 대한 검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조금 전에 설계사무소하고 건축주하고 이게 갈등을 했고, 실제로 교육건축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설계를 그려가면서 그런 부분을 고쳐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꼭 비단 저희 교육건축이 아니더라도 예비 건축주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비용을 좀 더 주시더라도요, 좀 여러 번
고민해보고 디테일하게 또 생활의 편리성이나 뭐 동선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셔서 설계를 시간을 들이시더라도 돈을 좀 더 들이시더라도 잘 잡아놓고 시작을 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이게 간곡히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 이게 앞에 이게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공이 마감된 이 건물인데요. 그 전원주택인데 이분이 이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이제 몇 번 수정해주고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건축주에서는 이제 소통이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을 찾아오셨어요. 이게 건축주님께서 이제 설계사무소에서 그려온 이게 그림이에요. 이제 당신이 몇 번 해가지고 뭐 1안 여기 1안이라고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1이라고 써놨습니다. 뭐 1, 뭐 2 이렇게 그 다음에 3 뭐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려왔는데 건축주님께서는 이게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주님은 이때 바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당신이 이제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전문 프리랜서 분이신데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신 분이었거든요. 휴식도 필요한 분이셨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그림들이 당신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이안도 있고 좀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현관에서 나눠져 있고 뭐 어떨 때는 주방이 있고 뭐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뭐 침실 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나눠주고 이제 뭐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위에요. 나눠지는 이런 형태를 근데 최종적으로 이런 평면도 마음에 안 들고 바꾸는 것마다 뭐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뭐 지나치게 튀어나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고 소통이 안 돼서 저희들에게 문을 두드려서 저희들한테 오신 분이신데 그래서 저희들한테 바꾼 거예요. 이것도 몇 번의 과정, 평면도 몇 번의 과정을 거쳤었던 거고 인면도 몇 번의 과정을 거쳤었던 겁니다. 그리고 뭐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뭐 문의 방향, 문의 크기 뭐 이런 것들 바꿨던 건데 뭐 하나하나만 다 오늘은 꼼꼼하게 설명드리는 건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이게 저희들하고 컨택을 하셔서 했던 게 지금 여기 홀이에요. 현관이 여기 있고 나눠지는 것을 꼭 바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눠드렸어요. 현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독립적인 공간을 원하셨고 그리고 이 나눠지는 그 부분에 현관에서 아까는 현관에서 바로 나눠졌는데 이런 어떤 복도 홀 이렇게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해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독립적인 어떤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홀을 중심으로 현관이 있지만 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건축주님께서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리고 건축주께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 공간에 이렇게 중정이라고 했는데 나무를 심기를 원하셨어요. 나무 모양이 좀 보이실 겁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나무를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설계에서는 그림만 그리면 되지만 실제로 시공에서는 나무를 살릴 수 있는 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닥부터 다 콘크리트로 다 해버리면 나무가 뿌리를 못 내리고 할 거니까요. 그런 것들과 이제 시공사인 저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시공의 방법들을 같이 연구하고 검토한 다음에 이렇게 설계를 잡아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건축주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홀을 중심으로 중정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여유 있는 공간, 2층이기 때문에 이게 의자 같은 거나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되면서 나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되면서 나눠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님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 바라시는 게 하나 있대요. 당신이 이제 이쪽에서 화장실에서 이 나무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에 가림막이나 뭐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좀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을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심플하게 딱 끝났죠. 아까 뭐 들쑥날쑥한 그런 도면보다 심플하게. 그러면서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평면이 길어지고, 평면이 길어지다 보면 나중에 인면도 좀 달라져야 되죠. 여기에 맞게끔 인면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높이나. 그래서 이런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집을 이제 평면을 그려 나갔습니다. 상당히 만족하시죠? 예. 그렇지만 여기도 문제가 있었어요. 홀에서 들어가서 이게 뭐 중문이 여기 있고 여기 나가지만 이렇게 바로 뭐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타 등등. 또 뭐 보일러실이 없죠, 당연히요. 근데 보일러실은 이렇게 다용도실과 함께 이렇게 나눠가지고 쓰면 되니까 일단은 안 넣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좀 여기도 좀 평면이 딱 매끈하지 못하고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공간들이 좀 비활용적이죠. 이게 이런 공간들을요.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서 두 번째 도면으로 완성을 했고요. 보면 이제 여기에 문이 이제 생기고요. 출입구가 생기고 여기 소파가 생기고, 뭐 지금은 여기서는 평면 뭐 표현이 안 되지만 나중에 인면으로 표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무를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일러실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또한 이제 요렇게 나서 이제 이렇게 지금 평면을 지금 놓죠. 평면을 하고, 지금 이게 아까 이게 울퉁불퉁한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제 평평하게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러면서 모서리에서 출입을 해야 되니까 공간이 남는 거를 보일러실에서 다용도실 보일러실로 붙이지 않고 이쪽으로 보일러실 넣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보일러실에서 그 보일러가 가동되면 양쪽 방에서 이렇게 울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전화가 오네요. 그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건축주께서 사실은 뭐 준공 이후에 보일러실을 이렇게 빼가지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이쪽에 넣기를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건축주께서 결정을 하시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손을 이제 여기서 이제 도면이 픽스가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건축주님이 원하는 도면을 그리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작 이제 보면 아까 인면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건축주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일단은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려드리고 그 느낌이 있어요. 저희가 어떨 때는 이제 도면을 그대로 두 번, 세 번 반복하더라도 그대로 드리는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각을 건축주께서 잡아나가시라고. 평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주께서 도면에 대한 감을 키워나가시라고요. 나는 이렇게 해서 보면 예쁠 것 같았는데, 괜찮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3D로 그려보면 모양이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새롭게 잡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잡아봤어요. 뭐 모양이 되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뭐 건축주께서는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이런 부분들이거나 이런 것들이 썩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먼저 했어요. 그 두 개의 그림 중에서 뭐 어떤 게 좀 낫습니까? 그래서 건축주께서는 이쪽에 이렇게 그림이 좀 낫다. 당신은 이렇게 좀 플랫하고 네모난 게 좋다. 근데 요 그림을 그리고 나서도 이게 보시면 단차가 없죠. 단차가 없습니다. 이 뒤에가 좀 물러나서 이게 낮은 것처럼 보지만 실제로 지붕은 수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잡아 나가죠. 지금 이렇게 잡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좀 높이고
아까처럼 수평이지만 큰 집과 작은 집, 그 외부에서도 독립적인 어떤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약간 지붕을 높이고, 예, 징크로 마감을 하고 위에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내부에 타나목으로 포인트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훨씬, 이거 똑바로 세워놔야 되겠네요. 똑바로 세워볼게요. 이건 다른 그림인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도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까지 과정이요. 적어도 8번, 9번, 7번도 아니에요. 6번, 7번도 아니고 8번, 9번, 뭐 10번 이상을 해서 그려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도면을 그려 나가시는데 이런 그 처음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이렇게 건축께서 그림을 그려 오신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그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수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그러니까 집을 몇 번 허무는 거죠. 그 지금 하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보다 완성된 그림을 이렇게 그려 나가야 됩니다. 예, 교육권 측에서 이걸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 3D 내부 3D로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좀 확대한 거로 할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나무로 가려져 있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안에서 내부에서 보시면 내부에서 예, 나무를 볼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당연히 유리가 들어 뭐 안 열린 픽스 창호긴 하지만 이렇게 딱 볼 수 있게끔 그게 로망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드렸던 거예요. 300만 원 가지고 설계 사무소에서 이렇게 그려줄 수는 없죠. 저는 이 앞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소 800만 원, 1000만 원은 그냥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도 그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돈에 대한 생각들, 설계사무소 설계를 해야 된다, 설계하는 곳이지 왜 안 고쳐주냐 이런 생각들을 막연히 갖고 계시긴 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예비 건축진을 위해서 제가 보너스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아마추어리즘으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해서 건축주가 건축가가 되는가. 그러니까 그 건축주가 건축가가 된다는 말씀이 좀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건축주가 건축가가 맞습니다. 제가 설계를 이렇게 고쳐 나가고 또 수정하고 완성되는 단계, 그 다음에 집을 또 실제로 지으면서 건축주의 생각을 반영해서 집을 짓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집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건축주입니다. 다만 전문적인 어떤 기술, 능력, 뭐 그런 것이 없을 뿐이시죠. 근데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고 보강이 되면서 그 집을 가장 그 당신에 맞게, 그 다음에 당신이 생각하는 이렇게 이게 생활의 어떤 편리함, 그 다음에 당신이 그 건축주님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뭐 아름다움, 내 외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다 미적 기준은 다르니까요. 그렇게 해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건축과와 뭐가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지금 영상은 이제 예비 건축주님들이 참고하시는 거이기 때문에 예비 건축주님 대부분 시작하실 때 이제 다른 겁니다. 이제 건축주가 건축가이다라는 이제 설명을 좀 이제 드리려다 보니까 다른 겁니다. 건축주께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손그림을 그려오시죠. 이런 초안이죠, 초안. 이런 초안이 없으면 설계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건축주가 건축가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완벽하다, 미적으로 뛰어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건축주님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 여기 보면은 나 드레스밴드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뭐 여기 서재가 있는데 서재를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하시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시공사인 저희는 또 도면을 함께 그려가는 저희는
건축주님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나누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과정적 집짓기고요. 이것들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저렴한 집짓기면서 합리적인 집짓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짧은 시간, 이것도 더 이상 길게 설명하면 입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려 나가고 한 두 단계, 세 단계 그려 나가면서 수정해가 나가면서 이제 2층까지 올라왔는데 2층의 동선을 보시면 이게 길쭉해요. 그 방방이 있고 이렇게 길쭉하고 여기 창문이 현재는 없는 상황인데 당연히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런 동선 자체가 불필요한 공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건축지면에 넣고 싶은 공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저희가 이런 감각이 생기시는 거예요. 이걸 그려 나가시면서 실제로 축적된 그림을 보면서 저희가 논의하면서 감각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런 식으로 동선을 함께 모아보자. 그러면 방 바로 들어가고 방이 있으니까 나머지 공간들을 또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네. 이렇게 도면이 수정돼 나가는 거죠. 이걸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또 1층도 그리고 그 2층이 그렇게 해가지고 공간이 이제 아까 확보가 됐어요. 좀 더 넓게. 아까 그 불필요한 동선들이 많았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이게 길쭉하게 이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공간이 불필요한 부딪히는 공간이 되잖아요. 이거 한 곳에 모아버리니까 이렇게 한 곳에 모아버리니까 예, 공간이 좁아지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평소가 넓어지는 거죠. 이거 이만큼 컸다가 이거 좁아졌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당신이 넣고 싶은 드레스룸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못 넣었잖아요. 복도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정적인가 이거 저희들이 검토해서 오케이 됐다 하면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층에 대한 거는 어떻게 이제 바뀌어 나갔는가? 이것도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복도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방방이 똑같은 사이즈가 있으니까 반침도 있고 이게 1층 앞에 있는 데크도 이게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왠지 공간적으로 좀 이렇게 사용하시기 좀 불편할 수 있고 쓸데없이 데크가 많아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여기는 앞에서 있거든 수정한 것이에요. 이제 다시 수정해가지고 완성한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방을 하나 딱 해서 방 하나를 좀 더 활용도 높게끔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확실히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나아요. 현관의 위치도 나중에 변경이 되고 새롭게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전체 그림을 그리고 방의 어떤 배치라든지 복도를 없애다든지 이렇게 방을 좀 크기를 줄인다든지 이거 하나하나가 일주일, 2주일씩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주는 계속 고민하면서 정말 건축가처럼 집을 설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단계를 계속 거쳐 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이 과정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건축주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집을 지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지금 보시면 데크도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딱 모이죠. 수정이 되죠. 아까 이렇게 막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죠. 그러면서 깔끔하죠. 깔끔하게 완성되죠. 현관 아까 이렇게 들어갔지만 뭔가 집에서 밀려있는 것 같아서 현관도 이렇게 중심에 딱 넣어서 안정감 있게 딱 설계를 완성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층에서 밋밋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밋밋하게 이렇게 2층에서 봤을 때 보시면요. 밋밋하게 올라오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바로 물이나 이렇게 비가 떨어지면 데크에 맞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디테일하게 이렇게 딱 눈썹을 만들어주면서 비를 피할 수 있고 정면도 창문에 튀지 않고 흘러내리지 않을 수 있고 설계를 완성해야 되는 과정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건축주가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반드시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볼까요? 3D 이제 1, 2분 2, 3분만 더 할게요. 처음에는 그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지붕을 씌워봤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들죠. 네.
그러나 이것도 그려봐야 됩니다. 건축지가 이거 그려놓으신 거예요, 처음엔요. 디귿자로 하고 한옥식을 좀 해보고 싶다고. 근데 뭐 마음에 안 드니까 한번 잘라봤습니다. 지붕 요런 날개를 잘라봤는데 깔끔은 한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과감하게 예, 고민 끝에 이렇게 면을 처음엔 이렇게 바꿨죠.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외부 마감재를 하나씩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려나가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어떠십니까? 어떤 게 더 좋으십니까? 여기에 설계사무소에서 전문적으로 그리는 사람들이 1,000만 원 정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게 울산인데 그 정도 돈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하고 컨택하면서 이 비용을 아끼셨어요. 저라면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자, 제가 오늘 설계에 대한 중요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설계비는 좀 더 들이시더라도 전문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전문가와 함께 설계를 잡아 나가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감을 할게요. 30분이 벌써 지났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저희들 실제로 또 현장에 나가서 시공한 어떤 기초 시공하는 어떤 영상도 찍어가지고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